멤버십을 통해 저의 투자 의견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투자 완료가 안 된 항목은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죠.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솔직한 저의 생각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물리면 떡상하는 전설이나 만들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특집입니다. 대체로 소재주들은 여전히 깡패고요. 배터리 3사는 여전히 못났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출발! 일진 머티리얼즈를 먼저 살펴봅시다. 2차 전지 동박 소재 기업입니다. 1만 톤 규모의 말레이시아 이 공장을 5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2만 톤 규모의 3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말레이시아 3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총 5만 5천 톤의 캐파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10만 톤까지도 증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연내 유럽과 미국도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좋죠? 유럽 진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작년에 헝가리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올해 스웨덴 노스볼트와 10년간 1.7만 톤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럽 진출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그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진출의 경우는 고객사인 삼성 SDI의 미국 투자 확정과 함께 일진 머티리얼즈도 미국 투자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24년 실적을 기반으로 PER 35배를 적용한 14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차트를 봅시다.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 추세죠? 11만 2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윗꼬리를 단 음봉이 오늘도 나온 것을 보니 힘이 없네요. 기관의 수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오를만 하면 외국인이 팔고 앉아있네요. 지금은 그냥 알 수 없는 포지션이네요. 지금 매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길게 보면 솔직히 아무 때나 사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물리면 쌍욕을 하실 게 뻔하니 관망하시죠. 평단가가 바닥에 있어 여유가 있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2차 전지 NCM 양극재와 천연흑연 음극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와 음극재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2차 전지 소재 투자처가 널린 마당에 이것만 봐도 매력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재 사업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극재 캐파 4만 톤에서 30년 40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래도 가격보다는 기술력이죠.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가는 상황에서 기술력까지 보여준다면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다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 오른 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역사적 최고가 수준에 있는 거고요.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R 밸류에이션도 무려 100배의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관망하며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봅시다. 다음은 SKC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진 머티리얼즈와 같이 자회사 SK넥실리스를 통해 2차 전지 동박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최근 회사가 SK넥실리스의 상장을 당장 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핵심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담은 아직 없습니다. 2차 전지 동박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입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발이 되면서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박의 가치만 따져봐도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동박은 캐파 증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소재인데요. 2025년 25만 톤까지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깡패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네요. SKC는 2차전지 소재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소재와 썩지 않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등의 매력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죠? 이베스트 증권의 경우는 SKC의 목표가를 21만 2천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중요한 라인인 15만 1천 원을 지켜냈네요. 이날이었죠? 이사회가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자 공매견들이 아주 그냥 물어뜯었습니다. 작년 8만 원부터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했던 종목인데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일부 트레이딩을 가미하니 3배, 4배의 수익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작은 악재만 나와도 공매견이 때로 몰려와서 물어뜯는 시장이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잘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일단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양극재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리사이클링, 수산화 리튬 가공 등 밸류체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동안 기술력과 공격적인 캐파 증설로 주목을 받았다면 원가 경쟁력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좋네요. 그동안 알려졌던 증설 계획도 무식했는데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규모가 구체화되게 되면 무시무시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내년과 2023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지만 포스코 케미칼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동안 알려진 증설 계획만 따져봐도 탑티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차트를 봅시다. 맛이 장난 아니네요. 김떡상은 멤버십을 통해 여기서 투자를 시작해서 여기서 팔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타를 목적으로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3배를 먹었으면 됐죠. 저는 당장은 구경만 할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한 주식이 더 간다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다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을 발굴해서 물리면서 매집할 생각을 해야죠. 이걸 사겠다고요? 이걸 지금 사겠다는 것은 전고점 돌파를 전망하는 거죠. 설마 꼴랑 전고점까지만 먹겠다고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돌파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싸게 재고로 쌓아둔 원자재에 대한 이익도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원자재 가격 또한 빠지는 날이 오겠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고로 쌓아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마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점도 언젠가는 올 겁니다. 요즘 워낙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주력으로 들고 가기엔 투자 난이도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당장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생각합시다. 좋은 주식 많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분할된 배터리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친환경 소재와 배터리 양극재, 분리막 CNT 도전제 등 2차전지 소재 사업들을 포함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리콜이라는 악재는 소멸됐고요. 쌍바닥을 찍었고요. 의미 있는 반등도 나왔고요. 구름 위로 올라서는 탈출 신호도 만들었습니다. 보조 지표를 보면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리고 LG화학은 작년부터 외국인 수급을 강조했었는데요. 외국인은 다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틀의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거래량 없는 조정이고요. 여기 갭을 메꾸기 위해 81만 3천 원은 찍고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꼬라지가 정말 그럴 모양이네요. 에너지를 모으는 횡보 구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빠지면 두들겨 맞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매수는 각자 알아서 하고요. 외국인이 불꽃 놀이를 할 때 수익을 잘 실현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네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얘도 특이사항이 없죠? 유가가 고공행진을 해도 더럽게 재미없고요. 배터리 수주 잔고가 130조가 넘어도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수급의 변화도 없고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네요.
여전히 바닥 탈출 신호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패턴을 보니 241선이 단기 맥점으로 작용해 왔는데요. 24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압박을 조금씩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꾸라진다고요? 고꾸라질 거면 여기서 고꾸라졌겠죠. 아니면 여기서 고꾸라졌겠죠. 하지만 유가에 연동되기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만 투자하지 말고 다른 2차전지 투자처로 분산하자고 했죠.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드나 원자재 가격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원자재 가격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만 있다면 제가 만수르가 되었을 겁니다. 유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얘만 들고 있는 것은 피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까지 봅시다. 와씨 이거 뭐죠? 오늘 뭔 일 있었나요? 뉴스를 확인해 볼까요? 세계 4위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가 미국의 LG화학과 4조 원 규모의 합작사를 세운다는 뉴스가 악재로 작용했나요? 그동안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미국 공장 투자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스가 옆집에서 나왔네요. 이런 게 주식입니다. 그럼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리비안이랑 하면 되죠. 리비안은 최근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2025년 안에 100기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리비안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지난주 리비안 실무진이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리비안도 나가리 되면 어떡하냐고요? 와씨 입 3번 때리세요. 삼성 SDI도 더 늦기 전에 미국 진출을 구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소식을 겸허하게 기다려봅시다. 차트를 볼까요? 꼬라지를 보니 이 작은 갭은 무조건 메꾸겠네요. 최소 69만 원은 찍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아버지의 평단가가 깨지면 김떡상은 죽는다고 했죠. 김떡상이 죽을지 살지는 내일만 봐도 충분히 명확해질 것 같네요. 깨지면 좀 어때요? 어차피 이래저래 생쇼하다 떡상인데요 뭘. 설마 미국 진출을 안 할까 봐요? 그 정도로 못났을까 봐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며 마무리합시다. 일진머티리얼즈는 관망이네요. 포스코케미칼은 관심이 없고요. SKC는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기업은 최고지만 주가는 내 거가 아니네요. LG화학은 조정을 염두한 홀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냥 보유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는 내일까지 봅시다. 이 중에 탑픽은 못난이 삼성 SDI와 SKC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반등시 관망하고 공포에서만 매수하는 전략을 이어갑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줄 거죠? 감사랑합니다.